고생 많으십니다. CBS 이정주 기자라고 합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면 일본 안에서 관광기를 30년 동안 삭히면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자칫 들리기에는 일본 입장에 좀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 냉정히 봤을 때 1차적인 이 책임자는 일본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란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뉴스톡 2부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앵커 정다운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요새 좀 인기 급상승하는 기자, 방금 이렇게 자기의 아주 그냥 뿜뿜하는 영상까지 보내드렸는데 이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수 이정주입니다. 이정주 선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여기. 네, 여기.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녀오셨잖아요. 브리핑에. 네. 지금 갈 때마다 막 꽂히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여담인데 네. 이게 좀 우리 본방이 아니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편하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와이프가 말립니다. 압수수색 당한다고. 네? 제가 위험해, 이런 인생을 위험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부 검열인데 출근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이 질문을 해도 되니? 이렇게 오늘 검열 받은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은 편하게 하시고 휴대폰은 주기적으로 한강에 던지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몇 개 했어요? 아까 저희 본방송에서는 딱 하나밖에 지금 소화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보통 좀 제가 이제 그게 하는데 오늘 3개 했어요. 3개. 3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3개를 몰아서 쫙 하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질문 한 번에 받고 이제 뭉개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쪼개기로. 쪼개기 맞아요. 네. 여러 개 한 번에 하면은 앞에 있는 것만 대답하고 뒤에 그쵸. 있는 거 약간 뭉개는 그렇죠. 경우 많죠. 근데 뭉갰는데 앵커님도 해보셔 알겠지만 그 또 다시 물어보면 조금 그쵸. 민폐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다른 기자들의 기자들도 있으니까. 텀이 있기 때문에 떠벌떠벌하면 너 혼자 여기 왔냐 뭐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WTO 2심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이긴 배경이 그 후쿠시마 환경 주변의 전반적인 어떤 위험성을 그쵸. 강조해서 이겼는데 이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해버리면 이 수산물 제한의 어떤 수입 제한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는데 답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 네. 그 다음 질문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앞세게 위험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언급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이제 질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생방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3월 30일인데 이때가 이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보도가 나와요. 그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올랐다. 맞아요. 방류가 올랐다. 기억나시죠? 난리 났었죠. 예, 이게 계속 일본 보도로 나오니까 국내 언론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 거죠. 해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입장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오늘 그 관계자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대로 입장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실 입장문으로 이 카톡으로 왔거든요. 입장문이 그때 이제 저희 방이 있으니까 네네. 기자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억납니다.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if절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네, never. 결코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다음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한덕수 총리니 고위당정인이 하는 말이 제가 또 읽어줬어요. 이게 이제 고위당정에서 6월 18일 날 그저께 한덕수 총리 한 말 그대로거든요.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선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갑자기 조건이 달리네요. 조건이 달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 교통 정리를 해달라 이거예요. 뭐냐 대통령실이 네. 발표한 그 결코냐. 그죠. 교통 정리 해달.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조건을 달고 안 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교통 정리를 해줘야. 정부 입장 뭐냐? 그렇죠. 일일 브리핑의 목적이 과도한 뭐 정보 이런 어떤 왜곡. 근데 정부 자체가 정보 왜곡을 하고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교통 정리 그래서 해달라라고 제가 직격을 하니까 답변이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몇 번 이제 둘 다 맞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둘 다 맞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이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그래서 또 빠져나갈래 해서 여기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예. 제가 제 차 이제 팔로우 좀 따라갔죠. 아니 그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네. 그 워딩 보시면 알아요.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다. 명확히 하자는 거다. 대통령은 국내로 들어오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말했다. 가정법이 아니지 않냐? 근데 지금 여기 한덕수 총리는 가정법 쓰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태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뭐 10개의 문장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 앞에 생략돼 있지 않냐? 결코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건부다. 조건부다. 이 조건부를 이제 생략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솔직히 좀 짜치고 좀 구차하긴 하죠.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짜치고 구차하다라고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쟁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로 싸울 것도 아니었고 네네. 사실 뭐 저의 관측을 말하자면 저는 조건부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네. 뭐 뉴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쵸. 다 예상하시고 계실 이게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사들이 써주지만 그 당시에는 조건부가 아니면 현재 이 협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것도 그럴 것이요. 어차피 일본은 소송을 한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쵸.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결코 안 된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소송 가서 결론이 달라지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앵커님도 보다시피 아니 조건에 상관없이 안 받겠다. 그럼 IAEA에 왜 맡깁니까? 뭐하러 검증 뭐하러 시차를 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한 난 못 받겠고 안전하면 받겠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카만 센스 말 그대로 상식적인 말인데 이 상식적인 말을 하기에는 너무 국내 여론이 이제 들불처럼 이제 일어나니까. 들끓으니까 일단은 말을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또 뭐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얻어낸 거예요. 네. 우리가 그 if다 이건 조건부다라는 정리를 뭐 미흡 하나마 좀 얻어냈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 후쿠시마의 이 스킴을 쫙 보시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승전결 봤을 때 요거는 결 쪽에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보면 방류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네. 했죠. 오늘 그 국무조정 1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방류를 왜냐면 IAEA 보고서 7차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이달 말에 나오거든요. 네네.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를 발표할 거다. 맞다면. 근데 이건 명확 관하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IAEA가 1차부터 6차까지 다 찬성 보고서를 했는데 7차에 없는다? 인정합니다. 저 그럼 IAEA. 지금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직한 조직이다. 왜냐하면 제가 비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IAEA가 몇 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IAEA가 뭡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원자력 집단을 대변하는 그렇죠. 기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싸우면 아파트 짓자는 조금 국토부입니다. 그렇죠. 보통 뭐 도룡뇽 죽는다 이러면 환경부예요. 근데 국토부에서도 이 잘못하면 도룡뇽 죽는다면 거긴 아파트 지으면 죽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각자의 이익 집단에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돌려서 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면 기승전중에 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방류가 된다는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거진 전제로 가정을 해볼 거예요. 이제 뭐 정부 뭐 이런 어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하는데 가정하고 이게 방류가 됐다. 그리고 IAEA 뭐 보고서가 맞았고 뭐 확인해 승인했어요. 승인했고 방류됐고 이제 퍼졌고 수산물까지 다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사람들이 당분간 소비 줄일 거고 네. 그랬을 때 그게 8월 말 정도의 상황일 거예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럴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슈무럭이 우리 앞바다에 잡혔다 쳐봐요. 만약에 그럴 경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배상 조항입니다. 배상. 네. 일본으로부터 배상. 그렇죠. 도쿄 전력. 도쿄 원인 제공한 게 도쿄 전력이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면 이거를 락을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의 전문가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어차피 이건 흘려갖고 뭐 방류는 하게 돼 있어. 국제 원자력 기업 그런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럴 거면 예. 안전장치 해놔라. 그렇죠. 우리도 우는 소리를 하려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건 하나의 정치판이거든요. 네네. 외교는 정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아니 왜 배상 조항 그럼 혹시라도 이게 후쿠시마 뭐 세슈 무럭이 나오면
너 우리 배상 조치하겠다.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아 일본 안전하다며요. 근데 나오면 난 배상 들어간다라고 요청을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정부의 답변은 뭐냐면 똑같은 건데 이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이제 보상하고 배상 우리 좀 차이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검토 단계 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어요. 이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지금 당연하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같은데. 배상은 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보면 부동산 계약하면 예를 들면 선입금 해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가 파기하잖아요. 100 배상이에요. 2,000만 원 내줘야 돼요. 마찬가지 자동차도 사고 나면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협상하려 해봐요. 협상이 되겠어요? 피해자는 10억 내놓으라요. 가해자는 100만 원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원래 배상 조항은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사안이 발생해버리면 사람은 자기 일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이 배상 문제를 일본 내에 있는 어민들 이걸 풍평이라 해요. 풍평.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평판인데 바람 풍자에 이 소문을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거를 듣고 풍평 피해라 하거든요. 이게 위험하대.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안 먹는 거야. 이게 바로 풍평 피해인데 풍평 피해로 인한 수산물 업자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도쿄전력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조치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냐?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어민들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다시 물었죠.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돕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우리 어민 우리 돕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우리 원전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터졌죠. 네, 도쿄전력이 왜 말을 못하냐 배상해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배상하다는 물밑 교섭이라도 혹시 하고 있냐. 겉으로 말 못하는 또 외교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취재진들한테만 오프를 전제로 공유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재진들이 그거를 이렇게 뭐 오프를 전제로 했으니까 다만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선에서 싹 버무려 가지고 또 보도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못하죠. 아. 그냥 지금 이제 버무려지지 않거든요. 기사. 버무려지지. 말하는 순간에 바로 배상 기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내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정주 기자 상당히 화제예요. 알고 계신가요? 저 잘 모르는데 지금 그 트위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질문들을 요새 막 계속 던지고 있는데 CBS 이정주 기자의 질문. 그 원자료 그 중앙에 녹는 멜트다운은 일본이 일으킨 거잖아요. 제가 저 1차적인 말했었죠, 맞아요. 책임지는 일본입니다. 책임자 일본입니다.라고 이제 질문하셨고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돼가지고 뭐 이정주 기자 뭐 이제 이런 저분은 기자가 누구신가요? 있다니. 국민 그 코리아 그냥 이제 좋아하시는 어떤 독자신 거죠. 혹시 검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검찰로부터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매일 이렇게 막 분노에 차서 질문을 하고 송곳같이 이렇게 날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또 멋있게 하려면 뭐 국민 안전과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우리 와이프도 아침마다 하지 마라. 처자식이 있는 가정을 버리고 하지 마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마 그러겠냐마는 제 말은 혹시 뭐 정부 관계자 들으시면 뭐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부 검열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가족이 막 말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정부고, 약간 정부의 지침에 좀 어긴다 이런 질문이 되면 괴담, 무슨 가짜 뉴스, 딱지 붙이기 겁나 막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하던 흥분해서. 그러니까 딱지 붙이기를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그 저희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위압을 느끼거나 위력을 느끼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동료 기자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이제 송곳같이 날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정치부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심지어 국민의힘 담당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 한 8년 했습니다. 의원들이랑 연락이 끊겼습니까? 연락 잘하고 있어요. 연락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또 이게 내부에 이게 저의 이제 뭐 오늘 이 첫 방에서 제가 다 털 건 아닌데 우리 또 지속성을 위해서 제가 몇 개 이제 이 보따리 한 7개 갖고 있는데 야금야금. 오늘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게 이 취재원 관리는 밑에서 저는 알려줘요. 나 이거 물어볼 거라고. 미리. 어차피 이제 물어봐도 대응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뭐 이 사람이 대응하고 안 알려면 대응 안 할 것 같죠. 제가 해본 결과 어차피 아무리 알려줘도 정치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쭉 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고가 생기면 저는 대변인한테 분명히 알려줬고 대변인이 당대표에 전달했어요. 근데 백브리핑 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나중에 막 몰려서 하면 저한테 뭐라 해. 그럼 제가 아니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냐 어제 밤에 왜 데뷔를 제대로 안 했어? 내가 이 질문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이게 약속 대련을 하는 거죠 약간. 약속 대련 네. 좋은 표현이네요. 그 이정주 기자가 이쯤 되면 이제 뭐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기자 아니냐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한 4년 전인가요 벌써 2019년에 조국 장관 전 장관 청문회 때는 또 거기다가도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이제 박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괴롭힘을 당한 기억도 그 있습니다. 트래시 미디어인가 뭐. 트래시에 이제 네. 수레기 기자로 네. 낙인이 찍혀서요. 네.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정주 기자가 질문을 날릴 때 생각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 있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도 초년병이지만 초년병 때는 이렇게 막 마구잡이를 덤비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복싱 선수도 뭐 잘 모를 때는 어깨 힘들어서 막 치잖아요. 지금 근데 초년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 않아요, 선배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관록이 쌓이면서 저는 핵심이 뭐냐면 출구를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 질문하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WTO 이걸 2심에 물어봤는데 이쪽 사람이 그거는 뭐 전략상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출구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말하게 해주고 그냥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 비밀주의 아닙니까? 정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게 돼요. 그렇죠. 또 판단은 독자의 몫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토론의 자리가 아니고 제가 뭐 여야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그리고 판단은 독자가 할 수 있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중용의 미덕. 중용의 미덕. 적절한 수위를 조절. 오늘 발언 수위는 그렇게 중용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오늘은 분노가 좀 약간 모여 있긴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 원전 오염수 소식 그 날카로운 질문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매주 화요일에 지금 이정주 기자와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노컷 채널에서 기대하시고 꼭 예약 걸어놓고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떡밥까지는 아니지만 떡밥 아직 좋아요. 아직 저 한 7개 정도 이제 복주머니가 남았기 때문에 7화까지만 봐주시면 제가 8화 때 압색 당하고 가겠습니다. 네, 핸드폰은 꼭 잘 구속은 안 시키겠죠 설마? 모르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 뒷담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